지금 시간이 2020년 5월 3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이제 4월 달이 끝났고 드디어 5월 달이 시작했어요. 벌써 3일이 후딱 지났는데 연휴인 관계로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이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다우지수가 올랐죠. 예, 다우지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500포인트 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어, 미국의 경기 성장률? 되게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렘데시빌인가? 예, 그게 약효가 좋다고 하면서 급등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틀 동안 하락을 해서 어쨌든 다우의 3일치 결과만 보면 내렸어요. 예.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내일 시가는 어쨌든 보합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시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시죠. 이제 계산법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는 무조건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이 툴을 믿고 무조건 이렇게 배팅해. 어,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지.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갈 거니까 배팅해서 돈을 버세요라는 방송은 아니라는 거를 일단 감안하고 보시고요. 지금까지 아마 이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넘게 이제 시종일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5월과 6월을 거쳐보면서 실제로, 봉의 형태, 그 다음에 봉의 형태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관찰을 해보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잘 익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4월의 월봉을 먼저 보자고요. 4월 달에 만들어진 월봉은 요게 아래 꼬리고 요걸 이제 1번이라고 하면 1번은 아래 꼬리입니다. 아래 꼬리. 예, 아래 꼬리고 예, 2번은 몸통이라고 해요. 몸통. 예, 그다음에 요 3번이 윗꼬리가 되죠. 예, 다시 1번은 아랫꼬리, 2번은 몸통, 3번은 윗꼬리. 근데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예, 윗꼬리가 거의 없다는 것은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의 고가는 넘을 수 있다. 예, 넘을 수 있다예요. 그리고
1번을 보시면 1번이 아래 꼬리 영역인데 이 정도의 아래 꼬리 정도면 어쨌든 시가 정도는 방어할 생각은 있는 거다. 예? 지금 이 상태의 구조를 보면 시가 정도는 방어할 의사가 있고 이번 달에 고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다음에 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잘 모르겠다요. 그러니까 저가는 잘 모르겠고 시가는 방어할 의사는 있어 보이는 거고 반면 지난달에 고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지난달에 고가를 넘는 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예요. 자, 이제 다음 달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번 달로 올게요. 지금이 지난달이니까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봅시다. 자, A. A는 지난달 고가입니다. B는 지난달 시가예요. C는 지난달 저가입니다. 예. 자, 1번과 2번과 3번은 저항이에요.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위치를 보면 263.40부터 시작해서 268.06, 269.63, 그 다음에 한 280대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반대로 지지는 228, 228 정도에 있고 4번에 있는 지지가 시가, 거의 시가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월봉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4번이 가장 빨라요. 4번. 예. 4번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봉으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4번. 4번까지 와야 돼요. 자, 반대로 나는 손절을 해야겠다. 인버스 트랙스를 손절해야겠다. 그러면 4번 왔을 때 손절을 해야겠죠. 예. 본인이 나 인버스 트랙스 투자 잘못했어 라고 판단이 되시면 4번 정도 밑으로 지수가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손절을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월봉. 4번을 반드시 간다가 아니라 만약에 월봉 상으로 봤을 때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4번까지 지수가 내려와야 그때부터 머스트엑스를 팔지 말지 고민을 하겠죠. 반대로 1번, 2번, 3번 이쪽으로 가면 사야겠죠. 예. 광진아님 안녕하세요. 메시지 지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메시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이 월봉을 활용해서 하고 싶다. 자, 첫 번째,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
4월 달 시가 정도는 와야 매수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반대로 보유를 하고 있어. 예? 보유를 하고 있으면 1번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어쨌든 청산을 고민하셔야 되죠. 예. 1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청산이 고민 대상이에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든 3번으로 가든 이제 포지션이 청산 개념만 되는 거예요. 청산할 거냐 아니면 들고 버틸 거냐. 근데 1번을 넘어가는데도 만약에 현물을 계속 사모은다. 그러면 반대로 4번에 갔을 때는 손절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번과 4번 사이, 그러니까 238 정도 될까요? 238? 그 정도 사이에서 263 사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사이는 매수도 힘들고 매도도 힘든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1번을 넘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하방이라는 건 인버스 수익도 있고 아니면 선물 매도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어, 옵션에서 풋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전에 이야기했던 시간 개념을 같이 섞어서 볼게요. 어, 만약에 4번이 만약에 4번이 올 초에 온다. 그럼 복잡해요. 올 초에 4번이 오면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자, 다시 캡처 떠서 보세요. 주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2번. 이렇게 내려요. 이게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요. 이게 4번. 예.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저가를 찍는 시점이에요. 저가를 찍는 시점. 그러니까 저가를 먼저 찍어. 그러면 이제 들고 있는 수익수를 이제 고민해야 되죠. 예, 만약에 저 1번이 저렇게 먼저 움직이다 그러면 어, 지난달 시가 오면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면 상승하기 좋냐면, 자, 일단 밑으로 뺀다는 건요, 거래량을 일으킬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밑으로 먼저 이렇게 빼면 조종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상승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조종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거래량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동일 구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움직였던 그 영역 안에, 그 봉 안에서 움직이면 이미 그 전에 거래량을 한번 다 털어봤기 때문에 그 안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가늠이 돼요. 그래서 먼저 조정을 하면 이미 털었던 공간을 다시 움직이는 거라서 거래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그냥 보내고 거래량은 계속 감소시키면서 밑으로 주가만 쭉쭉쭉쭉 빼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팔아요. 밑으로 주가를 빼면 팔겠죠. 툭툭툭 팔면 시간을 질질질질 끌다가 밑에서 싹 사가지고 한 번에 확 올리죠. 그러면 1번에서 거래량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번에서 거래량을 증가시켜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저렇게 해서 5월 15일을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1번에서 2번까지 가는데 5월 15일 정도까지만 넘겨주면 그 다음엔 버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미 밑에서 저가는 찍었고, 예, 이제 종가를 고가 근처에 끝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2번에서 3번 사이 같이 살짝 약한 조정을 주면서 그냥 시간만 계속 월말까지 질질질질질 끄는 거죠. 그리고 월말이 됐을 때 싹 올리면 봉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봉이 나오면 긍정적인 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유형, 아래 꼬리가 길고 양봉을 가지고 있는 이 유형의 봉이 나오면 이제 6월 달은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잘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저런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을 그리려면 먼저 1번과 같이 조정이 먼저 온다. 그게 5월 초에서 5월 15일 안에 오는 거고요. 그리고 확 끌어올려야 된다. 2번에서 그 다음에 3번에 약한 조정을 하고 4번에 마지막 상승을 시켜서 이번 달을 끝내면 희망이 이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 가요. 1번. 그리고 2번 내려요. 그 다음에 3번 내려요. 마지막에 4번. 이렇게 올립니다. 자, 왜 1번으로 먼저 가냐? 예, 1번으로 먼저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윗꼬리가 필요해요. 예, 하락을 하려면 윗꼬리가 필요합니다. 윗꼬리. 4월처럼 상승을 하려면 아랫꼬리가 필요하듯이 하락을 하려면 동일하게 윗꼬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몸통에서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것보다 위에 꼬리를 만들고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파괴력이 커요. 그래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일단 시간을 때운다. 예,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래서 5월 15일 정도 갈 때까지 질질질질 끌면서 뭐만 한다? 윗꼬리만 만들고 5월달 시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주 되면 밑으로 내리 꽂아야죠. 네, 내리 꽂아서 지난달 시가 부분까지 내려온 뒤에 거기서 끝내든 아니면 더 내리든 예, 그 언저리에서 마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이건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6월 달에 5월 달 고가를 넘지 못하고 5월 달에 저가를 깨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음봉이 뜨면 많이 심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5월 달에 음봉 자체가 심각한 게 아니라 어, 이게 5월 달부터 하락 추세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5월을 기준으로 코스피 200의 월봉은 하락 추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추세에 음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한 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최소한 두 개 가까이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봉이 만들어지면 뭐
저항선이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리 꽂아요. 내리 꽂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오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음봉이 나는 건 단순하게 음봉이다가 아니라 음봉이 나면 훨씬 더 내려가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가려면 무조건 양봉으로 버텨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양봉을 만드는 주체는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한두 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현물은 하루 한 5조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려면 그 양봉을 만드는데 하루에 거래되는 돈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5조 원 정도 돼요. 5조 원 정도. 근데 선물은 대략 잘 모르겠지만 한 20조 원 된다고 보시면 돼요. 20조. 그러면 선물에 20조, 현물에 5조니까 총 필요한 건 한 25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양봉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25조니까 20 거래일을 빠지면 한 50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양봉을 하나 그린다라는 건 돈으로 치면 한 500조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500조 원이 필요한데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선물 거래하는 개인과 현물 거래하는 개인은 완전히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뭐 차익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합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인은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거나 그죠. 만약에 현물하고 옵션이랑 세팅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현물은 현물대로 투자하고 선물은 선물대로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고 그러면 현물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에 가용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뭐 순매수로 쳐도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된다고 쳐보면 하루 7천억이면 20이라면은 14조잖아요. 예, 그쵸. 14조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돈은 500조 원이라고요. 그러면 개인이 시장을 움직인다라는 거는 돈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는 거의 대부분 선물로 움직이잖아요. 외국인이 그냥 선물로 받쳐놓고 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물도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물 포지션을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현물을 아무리 사봐야 올라갈 수 없죠. 선물을 누르면 지수는 빠져요. 자, 6월 달에 5월 달에 고가를 넘을 거냐? 그리고 6월 달에 5월 달에 저가를 지킬 거냐? 예,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려면 5월 달은 양봉이어야 되고 종가는 저가로부터 멀어야 됩니다. 반대로 6월 달만은 하락 상승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면 5월 달에 고가가 6월 달 고가보다 높을 거고요. 높다란 얘기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고가를 만들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장대 음봉으로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월 달이 내리기 좋게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윗꼬리가 긴 음봉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장대 음봉이에요. 그래서 윗꼬리가 긴 음봉 또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끝내주는 매수 기회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달은 거래량이 줄면, 예, 거래량이 줄면 상승하기 좋아요. 예, 그게 힌트예요. 거래량이 줄면 상승하기 좋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늘면 하락하기 좋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하락을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 흔들 거예요. 예,
거래량이 늘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량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하루하루. 예, 많이 흔들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 어, 안 좋은 거죠. 그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상관없어요. 초반에는 거래량을 전월 대비해서 많이 일으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거래량이 줄잖아요. 거래량이 줄면 그때는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보다 거래량이 줄면. 왜냐하면 어차피 거래량이 줄면 떨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계속 늘리려는 행위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 반등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타이밍을 조절하셔야 돼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 예, 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1번 지지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보고 생각이 딱 드는 건 반등 오겠다. 예요. 이 월봉의 아니, 이 주봉의 차트로만 딱 보면 시가가 내려도 반등이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요 형태면. 네, 1번이 이제 마지막 지지예요. 어,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상승 추세는 예, 상승 추세는 선을 3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쓰는 선이 T3, 그 다음에 T4, 그 다음에 T5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T3을 썼고 여기서 T4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는 T5를 쓰겠죠. 그러면 이번 주가 상승 추세선을 마지막으로 쓰는 주예요. 주봉은 이번 주까지는 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자, 아까 월봉의 시나리오를 드렸어요. 월봉의 시나리오를 드렸을 때 월봉이 먼저 밑으로 빠지면 월봉이 먼저 밑으로 빠지면 상승하기에 더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월봉이 밑으로 여기서 누르면 주봉은 지지가 있어요. 지금 누르면 주봉도 주봉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쑥 눌렀다가 금요일이 돼서 싹 감아 올리면 이게 싹 감아 올려져요. 주봉 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봉의 입장에선 누르는 게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봉의 첫 번째 시나리오가 눌렀다가 감아 올리고 버티고 그러면 주봉은 T5 지지를 눌렀다가 감아 올렸다가 옆으로 싹 가면 주봉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이 올 초에 오면 월봉의 지지가 아닌 주봉의 지지를 활용해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근데 지금의 지지를 활용해서 만약에 1번 밑으로 내려가는 걸 차단하고 위로 올려서 2번으로 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움직이면 월봉에서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지금 상태에서 밑으로 먼저 내려가면 주봉의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월봉은 시가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싹 감아 올리면 저가를 찍은 게 되고 그 뒤로 상승을 해서 쭉 버텨주면 아래 꼬리가 잘 만들어진 양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봉이
아래로 안 보내고 위로 먼저 보내면 올봉은 아래 꼬리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올봉은 아래 꼬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올봉이 아래 꼬리가 없는 상태에서 주봉의 지지를 믿고 가요. 그러다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주봉의 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 가능한 TO 지지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1번 자리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와요. 주봉에서. 그렇게 내려왔을 경우 주봉은 아래가 완전히 열려요. 예? 주봉은 아래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5월 한 3주 정도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월봉은 윗꼬리가 생기는 거죠. 월봉은 윗꼬리가 생기는데 3주째가 되면 주봉은 지지가 없어. 주봉은 지지가 없는데 월봉도 지지가 멀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3주차에 내려가게 되면 주봉도 망가지고 월봉은 시가 부근까지 가게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주봉은 싹 다 망가진 거예요, 이미. 그때 가서 하락하면 주봉은 싹 다 망가진 상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월봉에서 3주차에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4주차에 반등을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봉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계산해 보시면 돼요. 5월 4주차에 상승을 한다고 쳐도 그게 6월 달에 5월의 고가를 넘고 5월의 저가를 지킬 수 있는 형태의 봉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현재 주가 정도를 유지하고 5월 셋째 주에 만약에 내렸는데 큰 폭의 하락이 온다 라고 가정했을 때 5월 4주차에 그 하락을 다 상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5월 4주차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5월 3주차에 만약에 하락했다. 그럼 5월 4주차에 그런 상승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5월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 먼저 오면 하락에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방어가 안 돼. 그죠? 아래 꼬리를 만들고 올라가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 월봉에서 보셨죠? 지난달에 아래 꼬리를 먼저 만들잖아요. 밑으로 쭉쭉쭉쭉 가서 아래 꼬리를 만든 다음에 올랐으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반대로 윗꼬리를 먼저 가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예, 지금 위로 간다는 거는 장대 양봉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로 가는 건 장대 양봉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식을 산 사람들은 다 개인이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고요. 지금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주체는 연기금하고 개인이에요. 오늘 뉴스 하나 보니까 120조? 예? 우리나라 포함해서 신흥국에 있는 주식을 내다 판 금액이 한 120조 원이 넘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한 20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주식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신흥국에 있는 주식들을 다 정리하면서 회수하고 있는 거죠. 돈을 회수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좋아해요. 외국인은 회수하기 바쁜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엄청난 상승이 눈에 보이잖아요. 196까지 내렸다가 지금 26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주식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다 비웃을 수밖에 없다고요. 옛날에 양치기 소년처럼 그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제가 보기엔 이제 바보 소리 들을 만큼의 상태까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래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 이거는 대세 상승이야.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 모든 가치는 다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 대북 리스크, 그 다음에 이미 치료제도 나왔고, 그죠? FDA 긴급 승인도 받았고, 뭐, 나쁜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나쁜 건 외국인이 그냥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거 외에는 나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지금. 그분들이 자기네 계좌들을 보여주고,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감히 당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더 옳은 상태예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땐 절대적으로 옳다고 봐야죠. 예, 그분들의 분석이 옳은 거고, 예, 그분들의 판단이 옳은 거죠. 자, 그게 지속될 거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주봉에서 왔다. 예.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지금의 상승은 월봉 단위에서 온 상승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봉의 힘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봉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5월 둘째 주 이후에는 매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한다. 예, 제로에 수렴해요, 제로. 왜냐하면 홀딩 여부만 판단해야 되고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없죠. 예, 주봉에도 없고 월봉은 가장 비싸봐야 4월달 시가 수준이니까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꼭 관찰해야 될 건 시가가 오느냐. 4월달 시가가 만약에 온다면 어,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 예, 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진짜로 시가가 온다면. 근데 그게 월 초에 올지, 월 말에 올지는 제 머리로는 사실 가늠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는 월 초에 오기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다우 지수도 내일 시가 정도가 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봉도 개파락이 온다고 해도 어쨌든 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락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선물 매수로 봐서는 어쨌든 외인이 선물 매수를 매도로 던져야 이게 하락이 되겠죠. 주식은 어차피 안 사니까 지금 하락으로 움직이려면 외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의 4조 원이 넘는 선물 매수를 청산해야 그나마 의미 있는 하락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최소한 일주일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일주일 정도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음봉이 난다. 1번 아래에 음봉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음봉이 나면 하락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네, 이번 주에서 양봉이 나면 잘하면 269까지는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맥스는 269로 보여요. 예, 그 이상 올라가면 사실 내려갈 시간이 없잖아요. 예, 269선을 넘어서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는 반대로 떨어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6월 달은 매우 복잡해지는 거예요.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리니까 이거는 양쪽 다 엿먹이겠다라는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시키겠다 그러면 위로는 맥시멈이 269선, 빨리 떨어진다 그러면 264선 정도로 보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월봉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 거는 지난달 시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 T1 값, 아니 TO 값 지지를 월요일날 시가 찍고 나서 확인되면 그걸 제가 분석을 올릴 거잖아요. 그거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에서 지금까지 벗어난 건 아직까지는 크게 없어요. 예, 크게 없는 상태고 가격이 조금 높아졌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반등치가 매우 높아요. 매우. 255에서 250선 그 사이를 봤었는데 지금 거의 260선까지 왔으니까 생각한 것보다 거의 1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태예요. 어, 이게 만약에 정말 운이 없으면, 제 입장에서 운이 없으면 그냥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걸 제가 언제 봤냐면 2018년도 10월 달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예상하지 않는 시나리오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고 그대로 누르면서 지난달 저가 깨고 내리는 거. 예. 이건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근데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선 최악인 거예요. 뭔가 유의미한 거래 포인트가 나오면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 없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제 이 차트로는 잡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상승할 때도 못 사더니 하락할 때도 못 사더라.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나 그다음에 저 주봉의 지지가 없어지는 그 상태가 되면 생각을 좀 많이 공격적으로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일봉은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예. 개파락이 심하지 않다면 이번 주는 사실은 5월 6일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5월 6일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계속 그냥 관찰해 볼게요. 예, 유의미한 부분은 이제 주봉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봉은 그냥 저렇게 가나보다 정도만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김정은은 무사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북 이슈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잠시 잦아들 거고, 지금 유럽 쪽에 그 성장률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4월 수출도 우리나라 수출 결과를 보니까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눈으로 확인한 거죠. 예, 1분기는 매출이 좋았는데 2분기는 벌써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고 게다가 유럽은 아직도 해결되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문제가 어디까지 갈 건지가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태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방역상으로 보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내수주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이번 그런 사태에 영향을 덜 받았다고 봐야죠. 예, 국내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 같이 해외 공장이 있고 또는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은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타격을 입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수급은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던 일반적인 유형의 상승 시에 발생하는 수급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동학 운동이니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어,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그런 역사로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저는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어, 예, 이제 신중해져야죠. 5월은 포기를 했고 이제 6월이 되면
돈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첫째 주냐, 둘째 주냐. 그 안에, 예, 그 안에 접근을 해야 돼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까지. 3주차가 되면 안 내리면 물 먹을 수도 있어요. 예, 3주차가 되면. 그래서 예, 3주차가 되면 인버스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수가 셋째 주부터 빠져야 되고요. 이게 셋째 주부터 빠진다는 얘기는 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타할 단기 거래할 자리는 아닌 거예요.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는 어쩌면 내년에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정말로 내렸어. 5월에 고점을 찍고 내렸는데 약간 음봉이 좀 커. 제법. 코스피 지수의 5월 음봉이 제법 크다. 그러면 6월 달에 5월 고가를 못 깬다는 얘기인데 6월 달에 5월 고가를 못 깨면 확률상 연속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연속 음봉.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오르고 한 달 떨어지고 한 달 오르고 한 달 떨어지고 이런 구조의 봉이 아니라 한 번 떨어지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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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스트레이트로 한 3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스트레이트 음봉 3개 뜬다는 얘기는 재수가 좋으면 3월에 만들어진 저가도 예, 깰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알아서 악재를 만들겠죠. 예, 시장이 알아서 악재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내리려면 그냥은 못 내려가니까 온갖 악재를 시장이 만들어내서 분위기를 조장하겠죠. 5월이 무너지면 10개월을 더 하세요. 5월이 무너지면 10개월. 그러면 내년 3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5월에 음봉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윗꼬리가 긴 음봉을 딱 봤다.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대세 상승이 잘하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내리면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내년 봄은 좋구나. 예, 내년 봄은 좋은 거고 거기에 연속해서 하락한다. 그러면 확률상 꽤 높아지는 거예요. 내년 봄엔 바닥 찍으면 많이 오르겠구나. 그러면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많이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게 오르기 위해서는 길게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6월이 모든 걸 결정한다. 6월 달이 모든 걸 결정할 거고 6월이 올라야 그 전에 4월과 5월이 오른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이 못 오르는데 5월이 하락해서 6월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냥 반등인 거예요. 4월 달은 그냥 기술적 반등인 거고 그 이후에 하락의 힘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타야 된다? 그러면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5월, 6월 그러니까 5월 고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 번, 그 다음에 6월에 반등이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6월에 반등이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 고가를 넘기려고 하는 행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 6월 달에도 어쨌든 윗꼬리는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모든 건 5월 둘째 주까지 5월 둘째 주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내일부터는 계속 고가만 찾아야죠. 만약에 지수가 그냥 빠졌다. 그럼 저는 할 말 없어요. 예, 저는 윗꼬리를 찾는 거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미 들고 있으니까 지수가 빠지는 건 저에게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예, 지수가 지금부터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지난달 저가 깨고 뭐 계속 내린다 그럼 들고 있는 인버스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리는 거는 관심 없다. 예, 저는 반등하는 것만 찾을 거예요. 반등하는 것만. 그래서 그 반등하는 게 하락하기 위해서 반등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포지션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선물로 들어갈 거고요. 현물에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제
선물 계좌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일단 배팅을 할 거라서 지금 상태면 차월물 미니 선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 하나는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는 시가가 저항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시가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가가 매도가라고요. 삼성전자는 다음 달 시가 딱 찍으면 그 가격이 매도가예요. 그러면 매도가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상태만을 딱 보면 수출주는 망가졌어, 이미. 알아. 세력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못 올려. 네, 똑같은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보면 SK 하이닉스도 거의 시초가가 저항이에요. 매우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초가를 찍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싹 선물 매수를 해서 지수를 올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도 가치만 쫙 증가하게 될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내리기 좋아요. 내리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오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르는 게 상승하기 좋은 구조에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돌림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매도 칠 생각이에요. 이것도 올라오면 차근차근 매도 치려고요. 이게 한 개가 5만 원이니까요. 이걸 주선으로 매도하면 한 개가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5개씩 이렇게 쳐가면 250만 원이잖아요. 5개 정도 치면 250이니까 한 4번 정도 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좀 모아보려고요. 2주에 걸쳐서 삼성전자 매도랑 그 다음에 선물 매도랑 풋은 모르겠어요. 풀이가 너무 많이 껴서 아직은 모르겠고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삼성전자 매도랑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매도랑 두 개를 갖고 천천히 접근해 보려고요. 관찰해 가면서 만약에 그냥 떨어지면 욕하시면 돼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떨어지면 제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예상대로 이제 첫 번째 주에 이렇게 감아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양새가 나오면 외국인이 아마 의미 있는 신호를 줄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이 콜을 엄청 산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풋을 엄청 산다든가 아니면 선물 매도를 수천억씩 한번 해본다든가 그런 이제 의미 있는 행위가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 눈치채고 조금씩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지수고요. 코인은 코인도 똑같이 올랐어요. 예, 똑같이 올랐는데 월봉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 매수가가 얼마냐면 838만 원이래요. 838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보시고 지금 1090만 원이잖아요. 이거 얼마에 사야 되냐 그러면 가격이 838만 6천 원 밑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은 사야 될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요. 이 구조만 딱 보면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시가를 간다라는 게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락이 오면 거기까지 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만 보면 뭐다? 홀딩을 하든가 아니면 청산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838만 원 내려올 때까지는 매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자, 주봉요. 지금 분위기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고요. 다음 주까지도 분위기 좋아요. 근데 다음 주에 지지가
2만 원 정도에 있으니까 매수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봉도 매수가가 없고 월봉도 매수가가 없어요. 지금 상태의 가격은 다음 주 되면 이제 990만 원대로 매수가가 뚝 떨어지니까 매수하기 쉽지 않겠죠.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1046만 원이니까 지금 가격은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예. 지금의 상승은 주봉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봉. 예. 주봉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봉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은 992만 원만 훼손되지 않으면 일단 가는 거예요. 예, 사고 싶으신 분은 992만 원만 훼손되지 않으시면 돼요. 일봉으로 가보면 일봉은 오늘 지나면 죽어요. 예, 오늘 지나면 상승 추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예, 오늘 음봉으로 끝나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일봉은 아웃. 일봉은 아웃이고 주봉은 지지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을 해가지고 장대양봉으로 올라가면 아 이거 보유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쳐박으면 주봉 매수가 다시 체크하셔야 돼요. 물리는 거니까. 자, 리플 지금 저항 왔어요. 저항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이게 저항의 위치가 277원인데 275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팔아야 될 수 있는 가격까지 온 셈이라 홀딩하거나 청산하시거나 신규 매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197원. 욕심낸다 219원. 그러면 지금 270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예. 신규 매수자 입장에선 270원이라는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다르죠. 왜냐하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홀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는 새로 살 거야. 그러면 270원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봉. 예. 이번 주는 좋아요.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 매수가는 대충 259원. 자, 일봉으로 보면 예, 추세가 일단 죽었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일봉은 추세가 죽었고 주봉은 아까 259원이라 그랬죠? 매수가가 좀 더 낮아지니까 아, 지금은 홀딩할지 말지만 결정하시고 예, 주봉으로 매수하시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259원 아래를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자, 월봉 매도가 근처까지 갔고 매수가는 빨라야 22만 2,500원이고 좋은 지지는 18만 8천원 정도 되니까요. 지금 가격 메리트 없죠. 예, 주봉 이번 주도 지지 닫고 올랐지만 이미 저항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홀딩 여부만 판단하셔야 되고요. 다음 달은 시가가 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더리움을 사겠죠. 예, 저라면 지금 차트는 이더리움이 제일 좋아요. 예, 일봉은 죽었습니다. 따라서 일봉은 이제 일본 거래하시는 분들은 팔아야 될 시점이 온 거고요. 주봉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이 더 남았고요. 월봉 거래하시는 분들은 홀딩 하시거나 청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아직까지도 코인에는 아직 관심이 없어요. 예, 많이 올랐지만 예, 매수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죠? 여기 18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고민의 시작이겠죠. 이더리움이 18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오면 고민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만약 늦게 오면 코스피랑 운명을 같이 하겠죠. 만약에 그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다면 어쩌면 상방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도
어, 상방이 옳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움직임은 도저히 상승과는 너무나 괴리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틀리더라도 어, 생각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아온 흐름과는 너무나도 다른 유형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의 논리로 보면 예,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거죠. 2008년 그러니까 2007년도 8월 달인가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해 말까지 올랐거든요. 그해 말까지 오르고 나서 2008년도 초반부터 이제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하락은 2007년도 11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됐어요. 2007년도 11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해서 실제로 정점을 찍은 건 2008년도 10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그때 있었죠. 그래서 대략 1년 동안에 외국인이 시장에 내다 판 주식의 총액은 한 42조에서 43조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팔아 제낀 돈이. 그리고 2007년도 11월 달부터 4개월 동안 판 금액이 20조가 조금 넘어요. 20조가 조금 넘는데 지금 외국인이 2019년도 12월 26일 기준으로 4개월 동안 내다 판 돈이 딱 19조 좀 넘어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2007년도 11월 달부터 4개월 동안 내다 판 금액과 지금 금액이 거의 흡사해요. 거의. 그 얘기는 외국인들은 지금 상태를 그렇게 좋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면. 자, 차트는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의 흐름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올라갈 거면 매집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관도 그렇고 기관 중에 증권은 10조를 팔았고 외국인은 대략 20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하고 외국인 둘이 판 돈만 30조 원이 되는데 이런 거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IMF 이후에 닥쳐온 가장 큰 악재는 사실 리먼이거든요. 그리스 사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리스 사태는 그리스라는 나라 때문에, 예, 나라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게 독일이랑 이제 미국이랑 연결돼서 사건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리먼은 사실 미국의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사실은 미국의 문제고 유럽의 문제가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돈의 움직임은 사실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면 오르더라도 못 덤빌 것 같아요.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분석이 틀릴 수도 있겠죠. 예, 분석이 틀리면 당연히 욕을 먹을 거예요. 예,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사람한테 제공하다 보면 이제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바라보는 시간에 의해서 평가를 그때그때 다르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는 외국인의 매도세나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로 보나 아니면 차트의 형태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 그때마다 이제 비난이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보는 시점에 따라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짊어지고 가야 될 몫인 것 같고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자고요. 만약에 제 판단이 맞다면
2018년도 5월달과 6월달 흐름과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차트의 움직임은 2018년도 5월과 2018년도 6월과 매우 흡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차트는 딱 2018년도 5월, 6월. 근데 그 뒤에 차트는 2018년도의 형태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 5월봉이 올해 5월봉, 2018년도에 6월봉이 올해 6월봉일 수는 있는데 2018년도에 7, 8, 9의 흐름이 올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면 내년도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의 상태에서 제대로 상승을 하려면 그 뒤에 봉은 2008년도 6월 이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내려야 내년에 줍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드렸고요. 저는 이 계획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어쨌든 저는 제 계획과 규칙에 의해서 거래를 할 거고요. 대신 이제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때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재수가 좋으면 뭐 돈을 벌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얼마를 잃어야 될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물려 있는 거는 인버스 2X에 물려 있고 풋 들어간 건 그냥 휴지돼도 상관없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돈 계산을 좀 해보고 예, 작은 계획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랑 선물 매도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풋값이 엄청나게 싸지는 기회가 온다면 당월물 풋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차월물 풋을 좀 노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